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데이터를 통한 주제 모델링 및 시각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 연구 및 비즈니스 개발 영역 식별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이다혜입니다. 먼저 논문의 서지학적 정보입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 데이터를 통한 주제 모델링 및 시각화를 기반으로 하는 R&D 영역 식별 연구를 수행한 테크놀로지컬 포울캐스팅 앤 소셜 체인지 저널의 논문입니다.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짧게 살펴보자면, 본 논문은 유망한 연구 및 사업 개발, R&D 영역을 탐색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제안된 접근 방식은 모든 유형의 지적재산권 데이터를 활용하며, 특허와 상표의 관계는 주제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되고, 유망한 R&D 영역은 GTM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순서로 제작하였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자산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있어 지적재산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및 상표를 포함하는 IPR은 국가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데요. 기업이나 정부가 IPR을 소홀히 하면 불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고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허는 수십 년 동안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관리의 틀 안에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특허의 기본 기능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지만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경쟁사 감시, 기술 평가, 인수합병 옵션 검토, 인적 자원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표는 경쟁사로부터 기업 내부의 마케팅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고객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와 상표는 전략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IPR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IP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구개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특허 출원과 논문 발표가 발생했지만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일부 주장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즉, 부족한 지원 정책, 기술과 사업 간의 비대칭 정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신규성과 창의성을 갖춘 기술이 상용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장 지향 기술과 기술 상용화를 모두 추구하기 위해 혁신과 시장을 모두 통합하는 연구 및 비즈니스, 개발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측면을 미리 고려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상용화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용화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은 자원 및 능력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되곤 했는데요. 회귀 분석, 요인 분석, 구조 방정식 모델링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상용화의 성공 요인을 파악한 후 델파이 분석 계층 프로세스, 또는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요인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또한 IPR은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신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분석을 통한 유망한 연구개발 및 분야에 대한 탐구에 대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특허 및 상표 또는 모든 종류의 IPR을 통합적으로 통한 기술 계획 및 예측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요. 특허 정보에 비해 정량적으로 계획이나 예측을 위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PR, 특허, 성표 디자인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R&D 영역을 파악한 후 IPR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참고문 정보를 얻어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본 논문에서 신흥 R&D 영역은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정의됩니다. 이머징의 대표적인 특성인 두드러진 역량, 높은 성장률, 신규성, 개발 노력 및 개발자 등의 역량이 있는데 이는 각 모듈에서 고려될 수 있고 R&D를 위한 신흥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흥 R&D 영역 파악을 위해
주제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과 비즈니스를 각각 대표할 수 있는 특허와 상표의 관계를 분석해 잠재적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R&D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두 번째로, 유망 R&D 분야는 출원인의 관점에서 상표 분석에 의존하여 시장 및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가 네트워크 분석으로도 진행되는 유망 분야 파악에 유용한 경쟁성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잠재적인 R&D 영역의 출현은 이 단계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신흥 R&D 영역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D 영역의 출현은 이 단계에서 평가되며 이 상품과 관련된 외관을 제공하는 디자인 특허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품이나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의사결정자들이 새로운 사업 개념을 생각해내도록 돕는데요. 제안된 접근법은 보호 범위와 서지 정보가 다른 각 IPR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IPR 관계 분석을 통해 특허 및 기술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경쟁 인텔리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접근 방식은 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므로 시장 및 제품을 포함한 기술 중심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이 연구는 5개의 섹션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IPR 및 R&D와 관련된 검토를 제공하여 신흥 R&D 분야 조사, 네트워크 분석 및 GTM에 활용되는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또한 섹션 3에서는 통합 IPR 관리를 위한 기본 개념과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섹션 4에서는 OLED 기술의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제한된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섹션 5에서는 제한된 프레임워크에 의해 유도된 결과에 기초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섹션 6은 본 연구의 학문적 및 경영적 기여로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설명했던 섹션 2인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는 연구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목표와 방향을 단계별로 조정해 R&D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추진, 조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데요. 기술이 국가 발전과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자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는 주목의 대상이 되고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대조적으로 논문, 특허 등 기술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상용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기술 상용화의 효율성과 기술 상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 기반 경쟁의 등장으로 IP의 역할은 경쟁사의 모방과 R&D의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권리로부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무형자산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어, 특히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각 IP는 이 표 1과 같이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화 등 성공적인 R&D를 위한 기술이나 시장을 계획할 때 R&D 계획 초기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는 신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비교적 많고 광범위한 목적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고 배타적 힘을 할당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인데요. 특허는 보호 대상에 따라 효용 특허, 디자인 특허, 플랜트 특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특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자인은 기술 적용을 통한 대량 생산 가능성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표는 출원인이 지정한 제품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이며 소유자가 이익을 얻거나 상표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상표로 보호되는 강력한 브랜드는 기술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홍보적인 이점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종류의 IP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이 형태와 외관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다소 주관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디자인 특허맵을 개발하는 것은 특허맵을 수립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지학적 정보 분석과 관련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학은 일반적으로 출판된 단위 또는 서지 단위의 정량적 연구로 정의되며 텍스트와 정보의 측정으로 간주됩니다. 기존의 문헌 분석 방법의 핵심은 학술지 인용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과거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잠재적인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도 확장이 되었는데요.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숨겨진 패턴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를 탐색, 분석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지 데이터와 방법에 따라 서지 분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지학 분석은 특허나 출판물의 수집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유사한 프로파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서지학적 데이터 분석은 서지학적 변수 간의 연관성을 식별하고 나타내거나 관련 규칙, 트리 기반 모델,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서지학적 변수 간의 의존성, 관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본 논문은 서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중 숨겨진 패턴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LDA, 네트워크 분석 및 GTM의 세 가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제 모델링은 텍스트에서 미래에 숨겨진 주제를 식별하는 접근 방식이 되었습니다. 1세대 주제 모델은 이 문서 모음이 다루는 다양한 주제를 포착할 수 있었으며, 어, 그 중에서도 이 LDA는 가장 잘 알려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각 단어나 인접 단어 또는 단어 동시 발생에 기초하여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추론하는 통계 기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LDA의 기본 가정은 각 문서가 이 주제의 혼합이며 각 주제는 단어에 대한 분포라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서에 나타난 각 단어는 어느 정도의 확률로 주제 중 하나에 할당될 수 있으며 문서 내의 다른 단어들의 연관성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에 기반한 텍스트 마이닝과 달리 LDA는 문장의 맥락을 문서에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LDA는 주제 및 키워드의 추세를 분석하여 기술의 진화 과정 또는 개발 경로를 식별하는 데 활용이 되었는데요. LDA는 과학적 주제의 개념화와 식별을 위한 통계적으로 훨씬 정교한 기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확률적 분포에 기초한 특허를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LDA가 단어의 동시 발생을 고려한 주제를 도출할 수 있고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문서도 각각 그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기능이 유사한 특허를 그룹화하기 위해서 이 LDA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특허 간의 인용 관계와 같은 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 흐름의 확산을 식별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었는데요. 누락되거나 숨겨진 링크를 예측하는 것은 이 관찰된 링크와 속성을 기반으로 두 사이 관계의 링크 존재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링크 예측이 실제 네트워크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또한 네트워크에서 링크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진화를 추진하는 규칙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예측은 노드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숨겨진 링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노드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수용되는데요. 이 다양한 방법론을 가진 이 그래프에 대한 링크 예측에 대해 여러 연구가 존재했었으며 일반적으로 노드 기반 및 위상 기반 링크 예측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위상 기반 링크 예측은 위상 정보에 의존하며 이웃 기반, 경로 기반 및 무작위 보행 기반 링크 예측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을 기반으로 한 예측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두 노드가 공통적으로 갖는 이웃의 수를 세는 공통이웃 기법을 선택했는데요. 이 접근법은 두 노드 U와 V의 공통 이웃의 수가 많을수록 노드 U와 V의 사이에 미래관계의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TM입니다. GTM은 각 데이터 포인트의 책임을 통해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채택함으로써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룹화 및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GTM 기반 특허 맵은 각 특허가 관련 그리드에 매핑되는 그리드 기반 2차원 맵을 제공하는데요. GTM은 특허나 출판물과 같은 서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지도에서 직관적으로 진공을 감지하기 위해 키워드 벡터로 구성된 지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 GTM 매핑의 인접 보존 특성은 연속 기능 선택의 자동 결과라는 GTM의 장점 중 하나에 의존하는데요. 잠재 공간의 진공이 자동으로 식별되고 GTM은 영매핑에 의한 잠재 변수의 자동 식별을 위해 확률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곤 합니다. 즉, GTM의 연속 기능은 잠재 공간에서 실 데이터 공간으로의 매핑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그리드 진공은 이 특성을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로 역방향으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GTM은 지도에서 빈 셀의 특성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다차원 정보를 시각화하는데 결정적인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는 GTM 기법을 적용하여 노드와 같은 객체를 매핑하고 관계를 시각화하여 미공개 영역을 탐지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지만 잠재적인 R&BD 영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한 이웃 기반 링크 예측은 유사한 관계에 따라 숨겨진 노드를 찾을 수 있지만 GTM은 높은 역량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R&BD 영역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이존 연구와 비교하여 상표의 소유권을 가진 회사를 매핑하여 GTM 기반 맵을 확립할 것이며 이는 각 회사의 시장 상태와 사업 범위를 제공하곤 합니다. 서지 데이터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분석 기반 링크 예측은 유망한 R&BD 영역을 찾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와 요소 간의 관계 및 GTM 기반 지도 관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IPR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숨겨져 있지만 유망한 R&BD 영역을 가까운 미래에 탐색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이전 연구를 참조하여 잠재적 영향, 빠른 성장 속도, 신규성, 개발 능력 및 개발자 역량 등 몇 가지 특성을 갖는 신흥 R&BD 영역으로 정의하는데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미공개 R&BD 영역을 발굴한 후 키워드 분석과 시장 지표로 R&BD 영역의 출현을 평가하곤 합니다. 특히 특허와 상표는 각각 기술과 비즈니스를 대표하기 때문에 유망한 R&BD 분야를 검색하기 위한 기초 자원으로 활용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콘텐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주제 모델링으로 기술과 비즈니스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이 잠재적인 R&BD 영역은 특허와 상표의 두 가지 행위자로 미리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숨겨진 링크와 누락된 링크의 형태로 파악되는데요. 다음, 행위자 간의 관계 관점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시장 및 경쟁 현황과 관련하여 유망한 R&BD 영역을 선정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신흥시장 기회를 발굴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기술이 비즈니스에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는 기술과 관련된 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기능을 검토하는 데 활용되곤 하는데요. 이 특허는 국가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다음 기술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LDA에 추출합니다. 특허는 유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분류되고 각 클러스터는 기술의 함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잠재적 R&BD 영역은 공통 이웃의 수로 먼저 파악이 되는데 이 본 논문의 목적은 유사한 기술이 이미 구현되었거나 진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미공개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중심성이 낮은 약한 연결고리를 가진 노드를 주로 선택한 다음 공통 이웃을 계산하고 숨겨진 링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행 단계의 잠재적 R&BD 영역은 신흥 및 유망한 R&BD 영역을 찾기 위해 상표 분석을 통해 평가되는데요. 이 상표에는 상품 및 서비스와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경쟁사 등 시장 현황을 타사가 지배하는 분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신흥 R&BD 영역 분야는 두드러진 영향, 성장률, 신규성, 그리고 개발 노력과 개발자의 역량 등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개발 노력 및 개발자의 역량 없음이라는 세 개는 GTM 기반 사업 기업 상표 맵에서 각 셀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반영되곤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이전 모듈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도출된 잠재적 영역과 관련된 상표를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상표의 서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곤 하는데요. 두 번째로 비즈니스 키워드는 상표 문서, 특히 상품 및 서비스 부분에서 문서수 대비 각 키워드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용어 빈도, 영문서 빈도, TF-IDF에 대해 다시 추출됩니다. 세 번째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비즈니스 키워드 매트릭스를 개발하는데요. 즉, 이 단계는 어떤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키워드가 상표 문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식별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뿐만 아니라 진공 발견에도 유용한 GTM에 의한 기업 비즈니스 맵이 설정됩니다. 특히 GTM은 진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GTM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맵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빈 영역을 진공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다만 그 공백이 정말 참신하고 유망하지만 지금까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가치 있는 분야가 아닐 수도 있어 다른 경쟁사들이 창업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무가치한 영역을 피하면서 숨겨진 유망 R&BD 영역을 탐색할 목적으로 진공에 해당하는 사업 영역이 정말 유망한지 이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술 역량과 시장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가 정의되며 이들은 기술과 시장 측면 모두에서 두드러진 영향, 성장률, 신규성, 개발 노력과 개발자의 역량 등 이 신흥 영역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하는 하위 지표로 나뉩니다. 이 하위 지표는 표 3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 이 유망 R&BD 영역을 파악한 후 디자인 특허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관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다른 디자인 특허를 분석해 R&B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를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해 각 제품의 제품과 특징별로 분류하는 디자인 맵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개발한 디자인 맵은 디자인 특허를 가전,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 가구와 인테리어, 외부 건축, 생활용품과 문구, 패션 액세서리 및 화장품, 건강, 스포츠 및 레저, 교통, 그래픽 디자인 등 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 카테고리에는 많은 제품이 있으며 총 90개의 제품 분류가 있습니다. 제품 라인별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다른 제품과 구별되기 때문에 맵은 형식적인 모양과 조작키 위치 등 형식적인 특징에 따라 구조화됩니다. 결과적으로 R&BD 전략은 각 구성 요소나 특징의 조합에 대한 기술적 확인뿐만 아니라 이전의 외관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는데요.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되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 특허의 전반적인 분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디자인 특허가 모이고 각 특징의 수와 비율이 계산되어 특정 제품 범주 내에서 디자인 특허가 전반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R&BD 전략 수립의 또 다른 관점은 기능의 조합을 의미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품 디자인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제품의 이전 모습을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구현할 때 R&BD에 대한 고려 사항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론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데이터를 모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적 및 유망한 R&BD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제한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 이 OLED 기술을 선택했는데요. 특히 투명 디스플레이, 롤러볼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USPTO에서 이 특허를 수집했으며 특허 수집 기간은 최근 5년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새로운 특허를 기반으로 유망한 R&BD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16년까지 등록된 특허 771건이 수집됐습니다. 기술 관련 주제 20개, 키워드 15개를 추출하였으며 특허는 LDA를 통해 분류하였는데요. 주제의 수는 통계 모델과 연구자의 도메인 지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통계 모델은 주제 번호에 대한 선택 범위를 좁힐 수 있으므로 주제 번호를 결정하는 간단한 접근법은 이러한 매트릭의 결과를 순서대로 통합하여 극한을 찾는 것인데요. 네 가지 연구가 제시한 통계적 방법은 각각 다른 모델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최적의 주제 수를 찾는 데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네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주제 번호의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였는데요. 그 결과 주제 번호의 대략적인 범위는 알패키지인 아이든팅팅을 사용하여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우수한 네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값 중 극단값인 최대값과 최소값인 20에서 35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주제 번호의 대략적인 번호를 파악한 후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최종 작업은 주제가 문서 집합에 사용된 단어를 설명할 수 있을지 이 여부를 고려하여 주제수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주제수에 대한 결정은 통계 모델과 연구자의 영역 지식을 결합하여 해석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연구 질문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주제수를 결정하였고, 특히 특허 문서에서 추출한 전체를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주제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최적 주제 범위를 20에서 35로 설정한 후 문서의 주제 설명 능력과 타당성에 대한 증거에 대해 이 주제수를 20으로 정했는데요. 따라서 주제의 수와 유사하게 주제의 제목은 주제와 키워드를 추출한 후 각 주제에 포함된 키워드를 따서 명명되기 때문에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수의 틀 안에서 키워드 수가 결정됩니다. 이 비즈니스 키워드는 세계적인 상표 분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분류의 설명 노트를 바탕으로 선택되었는데요. 각 주제별 특허 문서에서 비즈니스 키워드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특허와 상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표 5와 6을 보시면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심성이 낮은 노드를 선택했는데 이는 토핑 및 상표 클래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 노드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주제의 관점에서 중심성이 낮은 노드 주제 3이 있었고 노드 클래스 39, 45, 26, 35, 12, 18, 27의 중심성이 낮았습니다. 중심도가 낮은 노드를 선택한 후 표 5와 6과 같이 공통 이웃을 기준으로 이사도가 높은 노드를 선택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주제 3은 또 주제 3과 공통의 이웃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4와 18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링크를 찾기 위해 토픽 4와 토픽 18로 연결된 다른 클래스 노드를 각각 조사했는데 이는 노드 간의 장점이 특허 주제와 상표 클래스 사이에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제 3과 주제 4 사이의 공통 이웃은 이 상표 클래스 27, 9, 12, 16, 18 및 21이었는데요. 이런 잠재적 정점은 상표의 클래스 8, 14, 16, 30, 그리고 35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이 단계에서 잠재적 R&BD 후보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출된 R&BD 후보자의 경우 USPTO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상표를 수집했는데요. 그 결과 550개의 상표가 수집되었고 277개의 회사가 이 상표를 소유했습니다. 그 다음 잠재적 R&BD 영역에만 포함된 핵심 비즈니스 키워드를 TF, IDF를 사용하여 정의했으며 이것들이 특정 기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용어 문서 매트릭스와 같은 비즈니스 키워드 매트릭스로 식별되었습니다. 이 매트릭스로부터 GTM을 통해 상표 맵이 확립되었고 진공셀이 확인되었으며 이 맵의 각 셀은 특정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각 개발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의 수는 시장 또는 제품의 범위를 나타내며 각 셀에 매핑된 기업의 수는 관련 영역에 대한 개발자의 노력을 나타내는데요. 81개의 셀에서 36개의 진공이 도출된 다음 각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 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모든 진공이 제품이나 작업의 구현에 문제가 생겨 상용화되거나 개발자는 이 고객 입장에 낮은 가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이 높은 상위 5개 진공 80, 81, 2, 8, 17을 유망 R&BD 분야로 차감하였으며 이들과 관련된 키워드를 표 7에 기재하였습니다. 선행 단계 파생 R&BD 분야 중 내비게이션 관련 설계 특허, 의료 진단용 기기, 시계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는데요. 이들 제품군은 OLED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망 R&BD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내비게이션 설계는 전면 영상, 표시 영상, 조작키 위치, 방향키 위치 및 설치 유형 등 5가지 특징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이 분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터치 스크린의 가시성과 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장치의 디스플레이를 강화하는 OLED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또한 스마트워치 역시 온도계를 적용한 유망 R&BD 분야로 선정돼 시계 관련 디자인 특허가 분석되었습니다. 어, OLED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것은 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결론을 요약하자면 네트워크 분석, GTM, 키워드 포트폴리오, 설계 특허 분석 등으로 결정된 진단 측정용 의료기기, 내비게이션, CCTV, 카메라, 블랙박스, 시계, 통신기용 GUI 등의 OLED 기술을 내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OLED 기술을 활용해 제품 구현과 시장 진입이 가능한 신흥 R&D 분야를 평가받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OLED는 화면이나 디스플레이 방식으로만 검토됐지만 상표와 디자인 특허를 분석해 숨겨진 유망 연구 개발 R&D 분야를 발굴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최근의 기술 진보에 따른 신흥 영역이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 시장을 지배할 때 의사결정의 보조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시장 출연뿐만 아니라 기술적 출연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최신 특허 문서를 이용하여 신흥 OLED 기술의 최근 및 최신 동향을 LDA에 의한 주제 형태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GTM과 키워드 분석을 통해 시장 출현을 조사했는데요. 본 논문에서 이 시장의 출현은 주제의 형태로 대표되는 최신 OLED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진입하고 점유할 수 있는 의료 진단, 전자출판 서비스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콘텐츠와 같은 신흥 R&D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가 출연 정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신흥 기술을 파악한 뒤 잠재력과 신흥 R&D 영역을 탐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데요. 즉, 제한된 접근 방식은 사용자의 사용 및 집중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접근 방식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인공지능과 딥러닝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연구는 머신러닝, 딥러닝 및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관련 IPR을 기반으로 신흥 R&D 영역을 예측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흥 R&D 영역을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는데요. LDA 및 키워드 분석과 함께 특허와 상표의 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가능 및 잠재적 R&D 영역을 찾아낸 후 GTM 기반 상표 맵의 진공 상태와 키워드에 의존하는 추가 평가를 통해 유망한 R&D 영역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진공에 대한 키워드 분석은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자인 특허는 이 매트릭스 형태의 제품의 외관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본 연구는 모든 종류의 IPR을 활용하여 새로운 IPR, R&D 영역을 통합적으로 발굴하여 각 IPR의 고유한 특징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제안된 접근 방식은 첨단 기술 산업과 기술 주도 산업에 적용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해당 분야에 속한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기술 기획과 제조, 마케팅, 광고 등에 포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신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이 단계의 관계자는 연구 개발 종료 후 IPR의 침해를 피할 목적으로 이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상용화 성공률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IPR 분석, 특히 특허 및 상표 분석에 따라 신흥 R&D 영역의 권한에 대한 설계 특허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이미 확인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계 전환에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자인 특허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실시하였고 특허와 상표는 최대한 분석하였다는 점입니다. 설계 특허는 특허 상표에 비해 특정 방법론으로 분석에 즉시 적용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설계 특허 출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특허는 기술 사양과 추론 등 서지 자료가 많고 상표도 추론 범위가 넓습니다. 대조적으로 디자인 특허는 단순히 R&D 영역을 분석하고 조사하기에 불충분한 제품의 외관이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원의 주관적 의견은 여전히 GTM 기반 상표 맵에서 셀을 구성하는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를 기반으로 이 정도를 계산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관여하는데요. 우리 연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에 의존한 정도 계산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의견과 노력 또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보다 정확한 예측과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이 추가로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양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데 능숙한 딥러닝을 디자인 특허 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딥러닝은 자체적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축적된 데이터에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특허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는 유망한 R&D 영역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감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법의 하나로 간주되는 월드2 벡터를 적용하여 비즈니스 키워드별 채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따져보고 텍스트 데이터의 공존을 분석한 다음 문서의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단어나 문맥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키워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월드2 벡터에 따른 향후 연구는 키워드 기반 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본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